안녕하십니까. 10월 18일 OBS 뉴스 오늘 전원책의 훈수, 전원책 변호사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3주 만에 나왔습니다. 한국갤럽에서 나온 여론조사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을 살펴보시면요. 이번 주가 3주 만에 실시했는데 긍정이 22%, 직전 조사보다 1%포인트 하락했고요. 부정 역시 1%포인트 이번엔 올랐습니다. 69%. 20% 초반대의 지지율이 계속 두 달째 이어지고 있는 모습 여러분 함께 확인하실 수 있는데 주목할 만한 부분이 부정평가의 이유입니다. 다른 것보다 이번에는 김건희 여사 리스크, 이 부분이 지지율에 영향을 미친 부분이 확실히 거의 있더라고요. 1위와 비슷하죠. 1위는 이제 경제, 민생, 물가. 이 고물가에서 지금 특히 자영업자들 중산층이 무너지고 있으니까 이게 제가 늘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우리 정부가 희망을 못 주고 있는 거예요. 윤석열 정부가 지금 희망을 주면 이게 1위를 차지하지 않을 건데 부정평가 1위를 계속해서 경제, 민생, 물가 이런데 그거와 비슷하게 지금 이 김건희 리스크가 부상을 해갖고 거의 1위와 차이 없는 2위란 말이에요. 15%고 그리고 1%포인트 차이더라고요. 14%죠. 맞아요. 14% 이러니까. 그런데 사실 보면요. 이게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 20%가 무너질지 모른다. 일부 의원들도 그런 얘기를 하고 이 만나는 사람마다 무너진다 하는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사실 이미 무너졌습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18살부터 29살까지 이게 이제 13%일 겁니다. 그리고 30대가 조금 나아요. 이 지지율이 한 16% 오르고 40대는 10%입니다. 기가 막히게 40대는 여전히 우리 사회에서 가장 열심히 일하고 아이들 키우고 해야 되는 그 세대에서는 이 윤석열 정부 특히 보수 정부에 대한 반감이 아주 심해요. 이게 이제 전교조 세대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많이 하는데 꼭 그거라고만 얘기를 못 한단 말이에요. 그만큼 먹고 살기가 빠듯하다는 거예요. 네. 힘이 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불만이 많은 거예요. 이 기회의 균등 같은 것이 보장이 안 되더라. 이건 20대부터 40대까지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이 정부, 이 공적 어떤 시스템에 대한 불만입니다. 이러니까 이건 굳이 보수 정권에 대한 불만, 이렇다고 볼 수도 없는 거예요. 이 기존 우리 시스템에 뭔가 올라가는 사다리가 놓여 있지 않고 그리고 계층 이동이 너무 어려워져 있다. 이러니까 이 불만이 젊은 세대의 불만이 굉장히 많다. 살기 팍팍하다 이번 정부에서. 희망이 안 보인다는 거죠. 예. 그런데 50대도 지금 18%입니다. 50대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비율이. 이러니까 10대부터 50대까지 우리 사회의 주력 세대들이 모두 20% 미만입니다. 사실상 이미 20%는 무너졌다는 얘기예요. 60대와 70대가 아닌 것 같으면 60대가 30 몇 %죠. 36%인가 그렇죠. 70대도 지금 사실은 긍정평가보다 부정평가가 1%포인트가 높아요. 43, 44 이럴 겁니다 아마. 네, 맞아요. 이러니까 제가 가만히 보니까 이게 전 세대에서 전부 다 이제 윤석열 대통령 보고 외면을 하고 있다. 그 원인이 경제, 민생, 물가, 살기 너무 빠듯하다. 거기에다가 그게 들려오는 소식은 김건희 리스크, 이 주가 조작 사건 같은 것이 이 김건희 이 김건희 여사 모녀가 23억을 벌었다는 것이 뉴스에 계속 나왔단 말이에요. 예. 근데 23억 원을 벌었는데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사고 팔고 해서 벌었는데 전 변호사님, 그 뒷부분은 저희가 더 깊게 얘기할 텐데 아까 잠깐 심리적으로 이미 지표로도 그렇고 10%대로 접어든 것 같다. 보니까 다음 주에도 좋은 소식이 별로 없고 김건희 여사 관련된 뉴스가 계속해서 나올 전망입니다. 지금 우리 국민의 눈과 귀를 이목을 모으는 뉴스가 딱 두 개예요. 하나는 김건희, 하나는 명태균. 둘 다 윤석열 정부에는 최대 악재입니다. 사실은 둘 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문제. 명태균이 김건희 여사의 그 메시지를 공개를 해버렸잖아요. 그러면서 이런 게 한 20장 되어 있다. 나를 건드리면 일주일 안에 탄핵 얘기 나오고 하야 얘기 나온다. 감당할 수 있겠느냐. 나올 수 있겠어. 이렇게 되던 잔데 실제 건드리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 심지어 여론조사를 조작했다는 증거까지 나왔는데도 지금 이 명태균을 잡아내지를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또 명태균 보고 잡아 넣으라고 하는 사람마다 명태균은 그대로 보복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당한 사람이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지금 다들 이제 명태균에 대해서 관련자들이 말을 안 하고 있습니다. 예. 심지어 홍준표 대구시장까지 한 방 그대로 먹어버렸거든요. 이러니까 다들 입을 다 닫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과연 이제 명태균이 어떤 자인가? 거기로 가시면 안 됩니다. 조선일보 논설주간 그 김창균 선생의 칼럼을 보면요, 거기 그런 말이 나옵니다. 이런 이 쉽게 말하면 그 좋은 그룹 중에서 저질 좋은 그룹 전부 다 내가 다 했다고 나서는 사람, 이 누가 가령 어떤 정부나 대통령이나 뭐 어떤 사람들에게 어떤 성공을 하거나 일을 하면 그렇게 나서는 사람이 10명이나 된다는 거예요. 그 일을 내가 한 거야. 뭐 이러면서 나서는 사람들이. 그런데 진짜 좋은 그룹들은 다 나서지 않고 조용히 입을 닫고 있다. 예. 어떻게 이런 일이 있느냐 하고 아주 어떻게 이런 사람이 휘둘리고 있느냐. 예. 이것 때문에 지지율이 이제 10% 밑으로 실제로도 떨어질 수 있다고 보시는지. 앞으로 예. 이제 그 명태균의 그 어떤 스캔들이 뭐 이거 게이트화가 이미 되고 있는데 이것이 확대가 돼 버린다. 그리고 또 하나, 근데 뭐 김건희 여사 불기소가 잘못했다 하는 이 대중 인식이 확산이 계속된다라든가. 다음 주 월요일에 예. 이제 리얼미트 여론조사 나올 겁니다. 뭐 리얼 밑에는 ARS 조사니까 우리가 그걸 높게 보지는 않지만 NBS 조사는 다 면접 조사거든요. 다음 주에 나오는. K스테 리서치라든가 뭐 코리아 리서치, 한국 리서치가 하고 있는 목요일에 나옵니다. 예, 그게 이제 목요일에 나오는 건데 그 면접 조사하고 다음 주에 이제 금요일날 갤럽이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면접 조사에서 나오는 것은 신빙성이 굉장히 높은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렇습니다. 이 유난 갈등이 또 잠복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아까 방금 말씀드린 윤한 갈등 예. 얘기하셨잖아요. 그럼 이번에 정당 지지율을 저희가 살펴보면서 예. 조금 더 국민의힘 얘기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지지율, 민주당이 앞서 있긴 합니다. 민주당은 직전보다 2%포인트 하락한 30%, 국민의힘은 3%포인트 하락한 28%,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28%를 최저치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조국혁신당은 8%, 개혁신당은 3%, 무당층은 27%로 늘었습니다. 말 그대로 국민의힘의 지지율은 비상입니다. 이 상태에서 이 주의깊게 보고서 무당층이 계속 늘고 있다는 겁니다. 무당층이 는다는 말은 뭔가 하면 자기 자신이 지지를 보낼 정당을 찾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민주당은 지금 30%나 차지하고 있지만 호남을 중심으로 그나마 그 반여권 세력들 이 여전히 지지를 보내는 것이고 예. 거기는 이재명 리스크가 이제는 본격화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도 보면 지금 좌불안석이에요. 솔직히 말해서 11월 15일하고 25일이 있을 공직선거법 위반 그리고 위증교사 이 재판 선고가 무죄 판단이 난다는 것보다는 유죄 판단이 난다는 데 대해서 걸 사람들이 아마 100배는 될 겁니다. 그럴 정도로 우리 언론은 이미 다 유죄 판결을 내리고 있단 말이에요. 민주당도 지금 비상인데 국민의힘은 초비상이죠. 더 비상이죠. 예, 민주당은 왜 초비상인가 하면 1인 정당으로 만들어 놨잖아요. 이러니까 전 변호사님, 민주당 어쨌든 11월까지 가야 되고 지금 뭐 대안이 없으니까 초비상이고 네, 국민의힘은 갈등의 불이라. 국민의힘은 특히 유난 갈등이 진짜 문제인데 국민의힘 또 그러면 그 한동훈 이라크는 새로운 보수 리더이지 않은 천만의 얘기입니다. 제가 늘 얘기합니다만 한동훈은 아직까지 보수의 실망을 받지 못하고 있다. 보수를 괴멸시킨 수사 담당자였는데 본인이 화양연화를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보수 지지층의 저변에는 한동훈에 대해서 환하게 웃는 사람들이 아주 드물어요. 사실은요. 굉장히 드뭅니다. 그걸 한동훈 대표가 아직 잘 모르는 것 같은데. 아니 이번에 부산 금정에 한동훈 대표가 거의 살다시피 했잖아요. 막판에는. 얼마나 다급했으면 그 텃밭에 그렇게 가서 6분이나 갔잖아요. 예. 텃밭에. 적어도 금정구는요. 아직까지 민주당이 구청장을 해본 적이 없는 그런 구입니다. 한 번은 한 번 있었어요? 예, 딱 한 번. 예, 제가 알기로는 동네 금정구가 거기가 보수 그 핵심들이 맞습니다. 살고 있는 부산에서도, 곳인데 제가 부산 출신이잖아요. 근데 그곳에 6분이나 가서 읍소를 했다는 것은 많은 것을 시사합니다. 그만큼 어렵다는 거예요. 어려워졌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 보세요. 부울경의 그 지지도가
지금 TK를 빼놓으면요. 부울경도 지금 20% 됩니다. 27%. 전국 평균이랑 비슷해 가게 합니다. 예. 그 부울경이 확 떨어져가 있어요. 이러니까 이 부울경은 이미 이게 보수의 안방이다. 이 말을 하기가 어려워져 있단 말이에요. 왜 이렇게 되느냐. 지금 국민의힘이 그리고 윤석열 한동훈 체제가 뭐 두 사람이 갈등을 빚든 말든 이 윤석열 한동훈 체제가 우리 보수의 대표고 그리고 보수가 뽑은 대통령이다. 이런 신망을 안 주고 있는 거예요. 정책이 그렇고 지금까지 해온 일이 그렇고 2년 반 동안 시간을 낭비를 해버렸잖아요. 예. 2년 반 동안 국민들을 등 따스고 배부르게 해준 게 없단 말이에요. 과거 박정희 대통령이나 전두환 대통령 다 군사정권이었지만 국민들을 위해서 노심초사하고 등 따스고 배부르게 하기 위해서 뭔가 강권 통치를 했지만은 경제적 성장. 노력을 한 예. 흔적들은 다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민정부 들어와서 가령 그 김영삼 정권은 모든 것을 계획하기에 바빴지만 나머지 뒤에 지금 이명박 대통령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그리고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까지 도대체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뭘 제대로 한 게 있느냐. 그러니까 계속해서 정권이 흔들리고 시위와 데모가 있고 그리고 국민들이 불만이 쏟아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특히 윤석열 정권이 더 심해요. 그나마 박 대통령은 기본은 지켰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 박 대통령 기본은 지켰잖아요. 우리 솔직히 말을 했어.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한동훈 대표 얘기를 하셨는데 한동훈 대표가 이번 부산 금정 그리고 재보선 내내 변화와 쇄신을 외쳤고 이번에도 지금 목소리의 힘이 변화와 쇄신 쪽에 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오늘도 부산 금정은 내려간 게 아니라 전남 곡성 영광 가서 예. 우리 지금은 사랑 못 받았지만 앞으로는 또 부탁드립니다. 이러라고 지금 호남여행 갔거든요. 예. 나는 지금 한동훈 대표 옆에 있는 그 이른바 뭐 친례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서로 다 없는데 우리를 덮어 씌운다. 한남동 7인회, 도곡동 7인회 뭐 이러는데 그래도 언론사에서 기자들이 늘 하는 얘기들이 있어요. 가까운 사람들을 꼽으면 한동훈 주변에 7명이 아니라 그 한 10명 이름이 쫙 나옵니다. 그건 한동훈 대표가 부인 못할 거예요. 한동훈의 좋은 그룹, 그 좋은 그룹 중에서 보수의 신망을 받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되느냐는 것은 한동훈 대표가 잘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입니다. 전부 다 옛날에 좌파를 했다가 넘어온 사람이거나 아니면 시세를 타서 흔들거리는 사람, 좌파로 갔다 우파로 갔다 했던 사람들, 정치권에서 어떤 신망을 받는 사람들은 제가 보기엔 한두 명밖에 없어요. 그리고 가령 김건희 여사 주변에 또 가령 이번 아크로비스타 자택에 누가 가느냐 이런 말이 기자들 사이에 농담삼아 나오거든요. 그게 이미 자기 자신이 가봤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근데 명태균이, 예? 그 다음에 또 진중권, 네, 뭐 오늘, 기타 등등등등이잖아요. 가만 보면요, 이게 한남동 그 7인방 하는데 뭐 늘 거론되는 사람은 아마 친윤 멤버를 두고 하는 얘기일 겁니다. 한남동 7인방이라기보다 친윤 핵심 멤버들이 아직도 그대로 뭐 의의를 내고 있다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야 될 거예요. 거기는 대통령실에 있는 정진석까지도 아마 포함을 시켜야 되겠죠. 그런데 김여사 라인 한남동 7인방에 그래서 그건 뭐 김여사 라인이라고 김여사 라인은 따로 이제 얘기를 하는 제가 거예요. 아는 예, 명단이랑 다르셔가지고 대통령실에 넣어놓은 이제 행정관들 뭐 이런 이 김여사가 뽑아서 어디 밀어넣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 이걸 한동훈 대표가 체결을 빨리 해라 이 주장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 얘기죠. 대통령실에 있는 비선 라인들 당신 이게 전면하님 마침 그 얘기 나왔으니까 그건 아마 한남동 7인방이라고 할 수 없겠죠.